됩니다.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누워서 다리 올리시면 됩니다. 38번이요.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손을 대어서 피가 난대요. 피가 났을 때 지혈을 해주는 상황을 찾으시면 되니까 답은 장갑을 착용하고 멸균거즈를 압박한다는 3번이죠. 39번입니다. 대상자가 넘어져서 팔에 찰과상을 입고, 그렇게 상처예요. 찰과상을 입고 출혈이 심할 때 까진 상처 그냥 찰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급처치 방법.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를 압박한다. 찰과상입니다. 뭐 거기서 근데 찾자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40번이요.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 처치로 옳은 거. 항균면제 안 돼요. 입을 먹일 수 없고 꽉 잡고 잡으면 안 돼요. 혀 깨물지 않도록 꺼져 물리는 거 안 되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신속히 치운다. 그죠? 부딪혀서 다칠 수 있으니까 답은 4번이고 단추 잠그고 단추 풀어주셔야 됩니다. 41번이에요.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거.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개 돌리는 정도겠죠? 답은 5번입니다. 뭐 매기시면 안 되고 팔다리 주물거나 어깨 눌러가지고 경련 못 일으키게 뭐 통제하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42번이요.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119에 신고하고 경련 발생 시간을 기록합니다. 네, 43번입니다. 산책하는 대상자가 쓰러져서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 솔직히 경련은 크게 할 거는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답은 상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5번처럼 상체를 눕혀는 아니에요.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하시면 되니까. 답은 5번이고요. 44번입니다. 장구 연주를 하는 대상자가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리면서 쓰러졌대요.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리면서 쓰러졌대요. 자,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요? 네, 경련의 상황이죠.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은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위험한 물건 치우는 거. 답은 2번이고요. 45번이요.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물을 복용했어요. 약물 중독의 상황입니다. 구토를 했을 때의 대처 방법. 구토를 억제하는 약물 제공 안 되죠. 손가락 넣는 거 안 됩니다. 옷을 느슨하게 하고 그건 맞는데 따뜻한 우유를 먹이는 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운다? 아니 그거 같이 보내라고 그랬고요. 의식이 없으면 천장 바라보는 자세. 네, 맞죠?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의 방법. 거기 4번에 보시면 남은 약과 용기를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가 있습니다. 47번이요. 대상자가 팔에 뜨거운 물을 쏟아가지고 화상을 입었을 때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절개 됩니다.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간 찬물에 담그시는 거 되고 물집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터뜨리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되고 경미한 화상에 기름 바르는 거 안 되죠. 수돗물을 틀어준다는 안 된다 그래서 담그라 그랬으니까요. 화상이 심한 정도를 모르면 일단 병원에 가셔라. 48번요.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의 대처 방법. 반지를 빼준다. 네, 반지,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빨리 빼주셔야겠죠. 뭐 핸드크림 이런 거 안 되고 얼음 안 된다 그랬고요. 압박붕대 안 되고요. 화상 부위를 손으로 만지시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49번이요.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대상자. 그 중에서 제일 심한 사람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설사와 복통, 운동해가지고 혈압 올라간 사람, 손가락 베어서 출혈하는 사람, 발목 삐어가지고 염자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호흡이 곤란한 대상자. 제일 급한 사람은 호흡 곤란이겠죠. 답은 5번입니다. 50번이요. 발가락 골절, 발가락이 부러진 게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발가락 위를 압박한다. 부종 예방 위에 파스 뿌린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한다. 온찜질, 냉찜질 얘기는요. 처음에 냉찜질이에요. 네, 초기에 한 3일 정도 냉찜질하고 나중에 이제 3일 지나고 나서 온찜질하거든요. 그 다음에 손상 부위와 외연상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이거는 뭐 틀린 얘기가 없잖아요. 혹시 어디가 다쳤는지, 어디가 뭐 뼈가 부러졌는데 부러지면 여기가 튀어나올 수 있죠. 아예 뚫고 나오진 않아도 안에서 처음 변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크기가 넉넉한 신발 신고 걸어보기 아니라 걸어보기 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답은 4번.
51번이요.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넘어져가지고 손목에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 거기 보면 단지식에 제거해주는 얘기가 또 있죠. 답은 3번. 52번이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뭘까요? 네, 4분 안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손상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뇌 손상의 최소화.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 네, 심장과 뇌로 피가 가야 되니까요. 답은 5번이고요. 쓰러져 있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 반응 확인 이거 먼저 했잖아요. 그죠? 55번이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 맨 처음에 반응 확인하고 도움 요청한 다음에 호흡 확인했고 가슴 압박했고 회복 자세. 답은 4번입니다. 56번이요. 심폐소생술을 시해 가슴 압박을 위한 손의 위치는 흉골 아래 절반 길이. 57번이요. 심폐소생술할 때 가슴 압박의 올바른 시행 방법. 1번과 3번처럼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되고 4번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2번과 5번 중에 그 손가락이 닿았냐 안 닿았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안 닿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이요.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오른쪽 5번이죠. 가슴이 5cm 정도 압박된 가슴이 눌린 상태로 유지하기 아니죠. 이완을 시켜줘야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손가락 가슴에 대지 않습니다. 양팔을 90도 그죠? 완전히 직각으로 가슴과 90도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똑같은 얘기죠. 답은 2번에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하시고요. 60번이요.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3번에 대상자의 몸과 수직. 네, 수직이 되도록. 61번이요. 요양보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종료해야 되는 시점은 인계할 때. 네, 119 대원이 와가지고 인계할 때. 62번이요. 가슴 압박 소생술 시행 중에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여요. 그럼 이제 회복이 됐잖아. 회복 자세를 찾으래요. 답은 2번에 있습니다. 63번입니다.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거. 맨 처음에 반응을 확인했죠. 가가 맨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했죠. 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했고 심장 충격기 사용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순서로 옳은 거.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조건 네, 전원을 켭니다.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그 다음에 리듬을 분석하겠죠. 그 다음에 심장 충격을 시행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중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 이 중에서 누구한테 선생님은 심장 충격기를 쓰시겠어요? 네, 심장이 안 뛰는 사람한테 해야겠죠? 심정지 대상자. 66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정극의 패드 부착 위치 아까 붙여봐서인지 알겠죠? 답은 2번입니다. 2번과 3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선생님 몸에다 한번 해보시면 알죠? 심장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67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어떤 거가 헷갈리세요? 1번에 패드를 붙잡고 전원 버튼을 누른다. 아니죠. 오자마자 전원 버튼 누르라 그랬고 리듬 분석 몇 분마다 한다고요? 네, 2분마다 합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리듬 분석할 때는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가슴 압박 중단하셔야죠. 손을 대면 안 되니까.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한다. 우리 인공호흡 안 한다 그랬잖아. 네. 그 다음에 정극 패드를 왼쪽 아니죠. 오른쪽 빗장표 그 다음에 왼쪽 젖꼭지 아래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68번이요. 심폐소생술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안 되죠. 분석하고 있을 때는 손대면 안 되니까. 1번처럼 분석 후 패드를 부착한다. 아니 패드를 부착해야 분석을 할 텐데. 그죠? 1번, 2번 다 틀렸고. 3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를 꽉 잡는다. 그럼 나도 같이 충격을 받게
74번 심폐소생술 중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켰잖아요. 네. 걔가 도착하면 일단 걔를 빨리 켜야 돼. 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고 1분 후에 가슴 압박? 아니죠. 누르자마자 바로 즉시 시행을 하셔야 되니까요. 답은 4번이고요. 69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패드 붙이는 전원 아니죠. 전원부터 켜십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 인공호흡 안 해요. 심장 충격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네. 네, 맞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네.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안 됩니다. 나도 쇼크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전달된 즉시 아닙니다. 어차피 얘가 2분마다 다시 확인해 줄 거예요. 그 다음 70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떼야죠. 아니면 나도 충격을 받으니까 답은 2번. 71번이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 시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되는 경우. 리듬을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쇼크를 줄 때겠죠. 그죠? 답은 3번이 됩니다. 72번이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거. 뭐예요? 언제 눌렀어요? 우리가 에너지가 충전 다 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죠? 충전 중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거 버튼 누르라고 했었잖아요. 에너지가 충전된 뒤에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73번이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에 심장 충격 후 즉시 해야 되는 거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셔야겠죠. 74번이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아닙니다. 도착하면 즉시 전원을 켜십니다. 패드를 어디에 붙여? 어디에 아니고 살 위에 바로 붙이셔야 됩니다. 분석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아니죠. 손을 떼셔야 됩니다.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서 아니 호흡이 있으면 하실 수 없습니다. 심장 충격 실시 후에 즉시 가슴 압박을 맞죠? 가슴 압박 바로 실시했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제가 나가야 되는 진도는 다 끝났어요. 진도 문제풀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리뷰를 선생님들 리뷰를 해드릴 텐데 교재를 보세요. 교재 162